오늘 우리가 함께 토론할 주제는 사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요즘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사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위기가 없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폴리피오스 사상뿐만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서는 칼 막스, 막스 베버,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항상 민주주의를 규명하고 좀 해명하려고 그럴 때에는 늘 위기의 담론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버마스는 정당성의 위기를 말하고 콜린 크라우치는 포스트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오늘 토론은 아주 간단한 주제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현대 민주주의가 위기인지 좀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각자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본격적으로 저 주제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또 이 폴란드의 이 가친스키 정권이라든가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거기다 마지막에 이제 브렉시트까지 이태리, 스페인 등등을 보니까 또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등을 보니까 마치 1930년대로 돌아가는 같은 기시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1930년대 그야말로 파시즘의 시대 아닙니까? 이제 스페인 내전, 무솔리니 집권, 스페인 내전, 히틀러의 집권, 이런 것들이 다 엉켜 있는.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진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1930년대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지는 좀 자신은 없지만 지금 상황은 확실하게 민주주의 위기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정치학에서는 위기보다 조금 더 심한 담론들이 정통파 이론에서 이제 민주주의 자살 이론이 나오고 있고 존 킨이나 이제 마크츠 이런 이론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레비츠키나 이런 민주주의 방벽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이 좌파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 이런다만 지금 이게 그 지색이나 바디우나 저리가 익숙한 이론가들 아감된 이런 양반들도 이제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진보 보수, 저는 정통파, 급진파가 전부 민주주의가 위기 국면을 이미 넘어서 있지 않느냐. 70년대까지 민주주의 전성시대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는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개 정도가 민주주의를 하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원리로 체제를 운영하는 건 사실 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도 민주주의가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정당한 정치체제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 정치학자들이 지금 경고하는 것처럼 민주적으로 뽑힌 통치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회통합이든 어쨌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거든 이게 억압되고 약간 좀 정치 양극화, 포퓰리즘, 유사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불릴 만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에는 이런 역설적인 측면도 좀 존재하는 것 아닐까.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위기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위협받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진단에 동의한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런 위기 현상으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민주주의 위기라는 게 밖에서 왔다기보다는 민주주의에 내장된 한 측면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옛날 고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 고대 그 로마 공화정을 보면 독재관이라는 게 민회에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민에서 총일 국민의 요새 식으로 하면 국민의 뜻으로 독재관을 임명해서 독재관에게 모든 임시적으로 권한을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가 아닙니다. 독재와 민주주의가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반대는 과두정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20세기의 파시즘의 시대가 열린 것은 19세기의 그 리버럴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것들이 국민에게로 권력이 이행되면서 그야말로 국민의 시대가 되면서 그 파시즘의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서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대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정상 상태에서 절차적인 그러한 그 정치적 과정이 진행되는 거라면 독재는 그러한 것들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국민의 동의와 뜻을 얻어서 결정이 내는 거죠.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력도 국민에게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러한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 특히 국민주권론, 인민주권론과 연결된 근현대 민주주의의 그 기본 정치 철학이 항상 언제든지 독재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소위 우리가 1차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면 고대적인 방식으로는 데모스크라테이아니까 사실 국민이 스스로 지배하는 통치 체제. 근데 이에 대해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는 중우정치이기 때문에 타락한 형태로 보았지 이것을 정상적인 형태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크라시에 오히려 대립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는 사실 그냥 폴리테이아였거든요. 이제 정치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근데 국민을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로 이해한다면 이런 민주주의에는 이미 그 국민의 직접적 통치라는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차악의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를 이상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대의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 형식이 항상 포퓰리즘과 연결될 위험성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그냥 그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갖춰진 차악에 이게 제일 그나마 덜 나빠서 이걸 우리가 택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민주주의를 너무 이상화시키는 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닌가. 절차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권력 분립이나 어떤 입법자나 법관에 의한 사법부에 의한 견제, 균형 여기서 일탈하고 있고 이것이 뭐 트럼프나 또 푸틴이나 뭐 말씀하신 나라 사례도 있고 뭐 터키의 에르도안이나 헝가리의 오르반이나 이제는 브라질 전 세계적으로 이 거의 과거의 독재관이나 독인관처럼 이제 행정 명령이나 행정부 위주의 이 민주주의를 독주하면서 이 입법관들에 의한 견제 이게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근데 이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에요. 내용적 실질적으로는 좀 더 심각한데요. 선생님 아까 30년대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난민의 숫자도 인류가 최악의 전쟁 상태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불평등 체제가 가장 위기에 직면하는 건 불평등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맨날 한 얘기인데요. 불평등은 지금 뭐 이제는 이건 인류 등장 이래에 국가 간 불평등, 개인 간 불평등은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그래서 옥스팜의 통계를 봐도 2016년엔 61명이 인류 절반의 부를 갖고 있다면 2017년에는 43명, 작년에 이제 26명이 인류 절반의 부를 이게 곧 이제 싱글 디짓으로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걸 보면은 그 과장되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실질적으로는 현대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런 것들이 많죠. 민주주의가 이 민주적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낸다는 이 자기 모순. 뭐 제도적 결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또는 민중과 대중들의 그 이해관계와 또는 의견과 뭐 희망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 기관들이 예컨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소위 요즘에 이제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결선 민주주의, 볼프강 메르켈이 발전시킨 이 결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제도적으로는 민주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을 이제 결선적 민주주의의 모델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소위 말하는 이 독일어 번역하기 참 힘든데요. 이제 델레카티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임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합리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값만 하더라도 사법부가 상당히 독립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암만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아직까지 이제 견제 장치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의회가 완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의 결함이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도 내에 이제 장착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박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